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벅스 윤충희 편집자입니다. 오늘은 하루공부 365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책 혼돈의 시대의 리더의 탄생에는 링컨이 심각한 위기를 겪은 이야기가 나온다. 정치 인생이 끝난 수준이었고 링컨은 극도의 우울증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링컨은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했고 자기 개발에 힘썼다. 우울함은 극에 달했지만 직업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크게 성장한 시기이기도 했다. 그의 나이가 40이 넘었을 때였다. 위기는 어떻게 기회가 되는가? 그 답은 자신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데 있다. 링컨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겠다는 야망이 있었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절제했다. 위기의 때는 야망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내적 성찰의 시기가 되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싶은가? 그렇다면 위기일수록 자신을 돌아보자. 위기만큼 내적 성장을 이루기에 좋은 시기는 없다. 어떻게든 책을 구해서 읽고 연구하게. 성공하겠다는 결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항상 기억하게. 에이브라임 링컨. 네. 그래서 이제 링컨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는 그런 글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요, 절박함을 활용하는 겁니다. 절박함은 강력한 행동 동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생각을 갖게 해준 책이 바로 초집중입니다. 초집중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진짜로 동기를 유발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을 행동에 나서게 하는 근원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행동에 나선다는 것은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욕망하기 때문에 쾌락을 쫓아서 행동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초집중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쾌락을 쫓는다고 생각할 때 실제로 우리를 움직이는 건 갈망의 고통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욕구다. 그러니까 쾌락을 쫓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을 하고 있는 이 갈망 상태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 갈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갈망을 추구하는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해방되고자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다. 즉 고통이야말로 동기유발이다. 그래서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편을 해소하고 싶은 욕구가 모든 행동의 근본 원인이고 나머지는 근접 원인에 불과하다. 즉 초집중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이거죠. 고통이야말로 최고의 동기부여고 고통이야말로 동기를 유발하는 근원이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위기는 어떻죠? 위기는 그 자체로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은 내가 행동하고 개선하고 성장할 기회를 맞이했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고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앞으로 필사적으로 노력할 거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는 그 자체로 기회다 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위기를 맞이할 때 이런 이야기를 떠올리려고 합니다. 성경 잠언 6장 5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 잡혔다. 이 위기잖아요. 그럼 그 노루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겠습니까?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 앞에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위기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새가 얼마나 또 아둥바둥 하겠어요. 그렇게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스스로를 구원하는 길이다 라는 문장인데 저는 이 문장을 항상 떠올리면서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그래, 내가 지금 이 위기를 맞이한 거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렇게 절박하게 행동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절박함을 활용하라.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겁니다. 단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위험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위기의 순간인데 새로운 시도에서 오는 위험까지, 리스크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할 때는 반드시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요. 먼저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거는 기존에 하던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이야기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 확실히 알아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것을 시도함으로써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되는 거, 잃어버리는 것의 기회비용이 얼마나 큰지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실질적인 금액 수준까지 계산을 할 수 있어야지, 안 그러면은 무작정 그냥 새로운 거 하려다가 기존에 크게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비용의 크기를 정확하게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점진적으로 변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고 확 변하면요, 훅 갈 수가 있어요. 예, 확 변하면 훅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할 때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조심조심 하면서 해야 한다, 요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코로나 시기 때 이제 식당들이 홀 중심에서 배달 중심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잘 하신 분들도 있고 잘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갑자기 홀을 폐쇄하고 배달로 나서면 될까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홀에서 이제 홀이 있는 장사를 하고 계시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되겠다, 배달로 전환해야지 하면서 아예 가게를 접으시고 배달 중심 장사, 배달 중심 매장을 새로 만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은 장사가 잘 될까? 아니거든요. 왜냐? 배달 중심, 배달 관련 노하우들이 따로 존재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배달 관련해서는 배달 어플에서 리뷰 관리하고 가격 책정하고 막 서비스 막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이런 거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이제 배달이란 걸 해본 적이 없다가 갑자기 그걸 하려고 하면은 리뷰 관리도 안 되고 막 가격 책정도 이상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유, 이 가격엔 이거 안 먹지 막 이래가지고 주문이 안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 가격 너무 좋네 하고 주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상 손해야. 팔면 팔수록 손해가 오는, 이런 식으로 가격 책정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심지어 배달은요, 조리법도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튀김 같은 거, 바로 매장에서 먹을 때는 어떻게 튀겨도 바로 아삭아삭 먹을 수 있는데, 배달을 할 경우에 홀에서 먹을 거랑 똑같이 조리를 하면요, 눅눅해집니다. 그래서 배달용 튀김 조리법이 따로 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배달 관련 노하우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걸 배우지도 않고 바로 배달로 나서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홀로 운영을 하면서 배달을 점점점 늘려가는 거죠. 다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세 번째 방법은 버텨라입니다. 인터넷 영어로 있죠. 존버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존중받을 정도로 버텨라. 와, 이 사람이 이 정도로 버티네, 존중해야겠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버티셔야 됩니다. 왜냐면 위기는요, 나만의 것이 아닐 확률이 커요. 아까 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식당들의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그럼 우리 식당만 위기일까요? 아니거든요. 다른 식당들도 다 위기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위기 동안 떨어져 나가는 경쟁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정말 씁쓸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위기를 버티고 나는 생존했어, 나는 살아남았어. 그럼 그 사이에 위기가 알아서 경쟁자들을 정리해 주니까 자연스럽게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힘들 때는요,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존버하세요. 존중받을 만큼 버티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서 알 수 있었냐면, 옛날에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보고 알게 됐어요.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포레스트 검프인데, 이 청년이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뭘 해야 되잖아요. 뭘 할까? 새우잡이 배를 하겠다고 나섭니다. 왜냐면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전역하면 같이 새우잡이 배 타자 얘기를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죽었는데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 약속했었지, 새우잡이 배 같이 운영하기로, 내가 그 약속 지킬게 라고 이제 새우잡이 배를 왔는데, 친구는 새우잡이 배를 타봤죠. 이제 배도 운영해보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경험이 없잖아요. 잘 하겠습니까? 당연히 잘 안 됐죠. 그물 던져갖고 건져 올리면은 쓰레기만 나오고 새우 몇 마리 나오지도 않고요. 그나마 근근히 물고기 잡아서 먹고 이런 생활이 지속됐어요.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어느 날 엄청나게 큰 태풍, 그러니까 왼쪽은 허리케인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허리케인이 오면은 이제 베테랑 그런 항해사들은 바다로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항구에 배를 묶어놨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어요. 항구를 이제 허리케인이 직격탄을 하면서 항구에 묶어둔 배들이 다 이제 난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포레스트 검프는 어땠느냐? 이 친구는 뭘 몰라가지고 허리케인이 왔는데 바다로 나간 거예요. 당연히 뭐 이제 새우잡이는 못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그냥 어떻게든 그 파도와 바람과 폭풍우를 그냥 다 맞으면서 그걸 버텨냅니다. 그래갖고 운 좋게도 나머지 배들은 다 난파가 됐는데 포레스트 검프 배만 살아남았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사진에서 보는 일이 벌어졌죠.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그냥 새우가 잔뜩잔뜩 실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깨닫게 됐죠. 태풍이라는 위기가 와도 그걸 버티면은 경쟁자들이 알아서 사라져 주는구나. 그걸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는 거구나. 라는 걸 제가 이 영화를 보고 깨닫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 네 번째, 연대입니다. 나와 같거나 비슷한 위기를 겪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고민하면요, 더 나은 해법을 찾을 확률이 높아지고요. 왜 아무래도 집단지성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고민한 것보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해법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함께 고민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함께 고민하다 보니까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나 혼자 찾는 것보다는 둘이 찾는 것, 셋이 찾는 게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고민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함께 고민하면요, 서로 위로와 도움을 줍니다. 이거는 어떤 전략적인 면,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어떤 전략적인 측면, 실질적인 측면이었다고 한다면, 이건 약간 감성적인 측면인데 저는 이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버틸 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진짜 버틴다는 거는, 이게 말로 우리가 버틴다고 하는데, 코로나 시국에 식당 운영하시는 사장님분들 버틸 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버티는 게 말이죠, 혼자서 하면 더 힘들어요.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요. 너무너무 힘든데 그때 함께 고민하고 함께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는 그 존재만으로도 위로와 도움이 됩니다. 이거를 잘 느낄 수 있는 영화가 한 편이 있어요. 뭐냐면은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인데요. 제가 진짜 정말 강추하는 영화이고, 살면서 이 영화는 한 번쯤 봐야 한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을 정도의 영화입니다. 영화의 줄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분이 이제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뭐라 그럴까, 약간 60대가 넘기셨으니까 약간 할아버지쯤으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할아버님이 이제 목공소에서 일을 하는 기술자셨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무슨 결과가 나왔느냐, 심장에 질환이 있어서 더 이상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일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일 더 하시잖아요. 죽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 이제 일을 그만둬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그 진단서를 들고 이제 노동부를 방문을 하죠. 그래서 내가 요런 진단을 받아가지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제출을 했는데 이제 대충 나오는 거예요. 그러시거나 말거나 실업급여 받으시려면은 구직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실업급여를 받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지금 일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일하면 저 죽는데요. 그러니까 모르겠고 실업급여 받으려면 구직 활동 하셔야 되니까 구직 활동 증명서 작성하시고 이력서 제출하신 회사에서 사장님 서명 받아오세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또 가서 이제 어느 회사에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저 구직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장님이 봐도 이분이 실력도 있고 경력도 있으니까 연락이 온 거죠. 와서 일 좀 해보시려고. 그러니까 제가 실은 일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구직활동을 해야 증명을 해야 돼서 이력서를 제출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얘기,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다 있냐고 막 욕을 하는데, 억울하죠. 다니엘 아저씨는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시기에 이 다니엘 할아버지를 도와주는 이웃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 할아버지한테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서 위로도 해주고, 이런 이웃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거 말씀드릴게요. 왜 이 이웃들이 다니엘 할아버지를 도와줬을까? 다니엘 할아버지가 먼저 도왔거든요. 이분 지금 실업급여도 못 받아가지고 당장 먹고 살 그 걱정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돈을 들여서, 어떤 미혼모 가정이 있었는데 거기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엄마는 굶고 아이들만 겨우 빵 한 조각이만 먹고 이러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음식도 마련해주고, 그리고 동네에 이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택배 좀 대신 받아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대신 받아주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힘든 상황인데도 먼저 나서서 이웃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할아버지는 뭐지, 이거 오지랖인가? 어떻게 이렇게 남들을 돕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 도움이 나중에 다시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노동부에 이제 소송 비슷하게 이제 이의제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변호사까지 대동해가지고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았었다, 니들이 이러면 안 된다 라는 것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걸 보여주는 영화인데,
옆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일인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인지,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던 영화였거든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절박함은 최고의 동기부여다. 위기는 그 자체로 기회다. 왜냐? 우리를 절박하게 만들어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 새로운 시도를 하라. 뭐 누구나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합니다. 위험과 기회비용을 계산할 줄 알고 시도해야 한다는 거. 새로운 시도는 조심해서 해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버텨라. 왜냐? 나만 힘든 게 아니다. 경쟁자도 힘들다. 그러니까 버티면 경쟁자가 알아서 도태되고, 버텼을 때, 생존했을 때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 연대하라. 함께 고민하면 버티기가 쉬워지고요. 특히 그때 정말 많은 위로와 고마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보니까 버텨라와 연대하라가 살짝 반대되는 느낌도 좀 있잖아요. 버텨야 될 때는 버티고, 버티면서도 이제 같이 연대할 사람들을 찾아서 같이 연대하면서 버티는 거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까요. 예, 연대한다, 버텨야 한다,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들을 잘 숙지를 하시고, 위기를 만났을 때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요즘 너무 힘들다,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 이 절박함을 동기부여로 삼자. 예. 그리고 새로운 시도로 무작정 나서기 전에는 좀 조심하자. 그리고 버티고 연대하자. 이런 생각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뭐랄까, 그 막막함이 많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렇게 수첩 같은 데다가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 때, 지금 위기일 때 한 번씩 펴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